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럼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이제 제도로 바꿀 때는 다수결이라는 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한창 유행했던 왜 논리야 놀자 막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분명히 갔던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근데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땐 저 길인 것 같아. 야, 다수결로 하자. 네. 그러니까 과반이 이쪽 길로 가자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통해서 하라고 무슨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고 네네네. 투자에서 장기 투자가 사실 올바른 방향인 건 맞잖아요. 근데 막 지금 단타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장기 투자를 얘기해봐요. 씨알도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히죠. 그 사람한테 장기 투자할래 투표를 맡기는 거야. 네. 그럼 당장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이 있어.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끌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부수적인 문제들을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인데 지금은 결정 자체를 국민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뭔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갖고 있는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와.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에서 그 조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때가 있고 그 의견을 거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결정하지 않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책임이 없는 자세죠. 그리고 결과 나온 거 니네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 시민 대표단과 함께 공론화를 좀 해본 거고 결국은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국회에서 뭘 가지고 결정하겠습니까? 1안, 2안 중에서 시민 그 수기단에서 1안을 선택했다. 이거 가지고 놓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고민해 봤겠어요? 네? 아니,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금 공론화 이전에 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도 보니까 약간 정치 성향이 있어서 뭐 진보와 보수가 갈려가지고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사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안들을 2개 만들어 놨고 그걸 가지고 시민 토론단에서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걸 국회에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시민 대표단의 56% 찬성안을 뒤집어 버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한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기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내 거 다 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냈죠. 보험료 13% 오르면 뭐해? 난 다 냈는데. 그죠? 받을 거면 올려주면 더 좋지 사실. 그죠? 그리고 이번 그 시민 대표단에 뭐 0세에서 뭐 한 15세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10대, 뭐 20대 그 미래의 주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작 큰 부담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 네.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분들도 생업이 있을 텐데 시간 내서 거기 가셨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나 특히 그런 자리에 가신 분들은 내가 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세대 간인 갈등이라든가 전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살, 20살짜리 젊은이들이 안 왔다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10살, 20살은 모르겠다. 내가 먹는 거나 빨리 먹고 그냥 떨어지겠다. 이렇게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럼요. 그분들도. 책임감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0살 뭐 그 이전에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뭘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성년자이니까. 충분히 성인들이 그런 건 반영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안 자체를 1안, 2안으로 준 게 문제예요. 1안, 2안을 대안을 그러면 누가 뽑아서 자 일단은 뭐 메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선택해 주세요 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머리를 맞대 갖고 뭐 1안, 2안은 13% 이렇게 한 걸까요? 그 국민연금 개혁 특유에서 뭐 작년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1안, 2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15%까지 올리겠다. 혹은 또 18%까지 올리겠다는 안도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갭이 좁아진 거죠. 차라리 처음에 그냥 극과 극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갭이 좁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안을 거의 차이가 없는 이란과 이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여놨죠. 하나는 소득 보장, 하나는 재정 안정.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재정 안정이 안 돼요. 일단 그 이 안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은 네.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 원 줄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리면 네. 오히려 적자가 702조 원 늘어난다.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적자인데 더 내라고만 하고 받는 걸 그대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플러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더 냄과 더불어서 더 받는 안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더 출생률이 떨어지고 예. 더 기대명이 늘어난 거를 만약에 그걸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알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시뮬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그러겠네요.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합계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네.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좀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한두 달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노후가 됐을 앞으로 뭐 30년, 50년 후에는 네.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적립된 쌓여있는 곳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해 필요한 돈을 그해 젊은이들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가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제 곳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해 걷어서 그해 지출하는 겁니다. 부과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험료율이 지금 그냥 자료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3%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가요. 100만 원 벌면 43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게 뭐 이해하시겠지만 예. 소득 대체율이 얼마예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네. 아까 40에서 50%로 50%잖아요. 네. 자,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한테 5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죠. 자, 그러면 50만 원 주려면 얼마를 걷어야 돼? 고가는 비었어요. 그럼 얼마 걷어야 돼요? 50만 원 걷어야죠. 50만 원 걷어야 돼요. 네. 근데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 예, 수익률. 그러니까 45를 걷으면 되는 겁니다. 아. 45 걷어서 5% 수익 내가지고 50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43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안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갈 때 2078년 네. 이때가 이제 최고 시점이 되는데 그 부과 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 게 43.2%에 이른다라는 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43만 2천 원을 내라. 그걸 걷어서 거기서 수익 7만 원 붙여가지고 그 해에 연금 받을 사람한테 50만 원 주는 겁니다. 300만 원 벌면은 432, 100한 3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만 43%고 세금은 안 내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과금 다른 것도 내야죠. 그렇죠. 세금 보통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에 하나. 그럼요. 네. 지금은 세금이 크고 4대 보험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못해도 앞으로도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야. 그럼 세금이 뭐 한 20, 30%만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세금도 한 2, 30만 원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 지금 8% 내요. 예, 더 예, 높아지겠죠. 이거 한 10%, 15%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한 60%? 뭐 7, 80%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갑자기 막막해지네. 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벌일 때가 되면 예. 더 이상 국민이 국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처럼 뭐 시위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이거 안 봐도 보여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악플은 연금박사 상담센터 가서 악플을 남겨주세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지금 세대가 현명하게 개혁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인데 국민연금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초기부터 뭐 너무 후하게 설정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기금이 고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뚝이 터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반창고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좀 더 커지니까 테이프 붙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이것저것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커져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개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과 또 5년 10년 되면 또 개혁하게 해야 돼요. 또 해야죠. 그죠? 네. 그럼 더 큰 아픔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짜 대안은 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영주 대표님이 그 시민 대표단에 본인 안 불러서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네. 안 가길 잘했어요. 안 갈 잘했어요. 네. 왜 가도 별로 이렇게 될 게 없었다. 만약에 거기 가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전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저는 표를 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그러면 이영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인 대안은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세술은 세부대. 이게 성경에 나온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나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제2의 국민연금 만들자. 약간 국민연금 올드 버전, 그렇죠. 네. 뉴 버전을 네, 나누자, 네. 리그를 나누자. 그럼요. 지금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국민연금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올라가서 못 내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2030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낸 돈을 잘 국가가 불리고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냈긴 했지만 뭐 제 아이디어를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KDI에서 최근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신국민연금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를 하나 더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 그거를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사실 수용하고 있지는 않죠. 표절 아닙니까? KDI? 아니 뭐 그건 이제 그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농담입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저도 뭐 국민연금 뭐 개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제도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느니 지금처럼 대안의 어떤 국민연금 혹은 대안의 다른 연금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국민연금 올드 버전, 네. 현행을 그냥 유지하고 자연 소멸되도록, 그러니까 재정이 떨어져 가면은 기존에 냈던 사람들까지만 재정으로 좀 보충을 해줘서 그렇죠. 내신 분들은 내신 것 이상으로만 받아가시고 네. 요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사라지는 연금입니다라고 네.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건 나오나요? 지금 내신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까지는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3살인데 네. 저도 거의 국민연금 뭐 한 10년, 20년 가까이 네. 부었거든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부은 돈은 국민연금 올드 리그에 있는 거고 그렇죠. 뉴 버전, 뉴 리그에는 이제 2020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새롭게 붙는 2025년부터 거죠. 새롭게 붙는 돈은 여기로 가고 네. 나중에는 양쪽에서 요만큼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연금과 구연금을 각각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예. 구연금은 점점 이제 줄어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예를 들면 20살인 청년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건 다 끝나는 것이고 그죠? 왜냐면 한 달치라도 냈으면 구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신연금으로 대부분을 했다면 신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뭐 한 5, 60년 정도는 두 개의 제도를 같이 공존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구연금은 사라지고 신연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KDI 연구자료 따르면 네. 그렇게 됐을 때 구연금에 대해서 납입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조 들어간다고 해요. 재정으로 보충해줘야 되는 돈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기간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죠.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들어가는 600조, 700조면 거의 1년 예산입니다. 네. 근데 그걸 앞으로 거의 한 4, 50년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당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연금 제도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또 네. 이걸 또 함정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안이 더 오히려 지금 누더기가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새롭게 거다. 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 국민연금이 나왔다 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되고 그것도 네. 9%로는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KDI에서 제안한 안이 예. 확정 기여형으로 가자.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낸 돈에 수익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구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행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연금에 수익률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연금 붓듯이 DC형처럼 그렇죠. 운용을 하자. 네네. 그 수익률에 연동되게끔. 네. 그런데 그럴 바에야 그럼 내가 개인연금 들지 뭐하러 국민연금 하겠냐. 그렇죠.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사회보장제도니까 예. 국가가 조금 더 운영을 잘해서 조금 사회에 다른 연금보다는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간씩 두어서 좀 어려운 계층에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미한다면 어쨌든 지금처럼 이 극단의 상태가 되는 이런 연금 제도는 나오지 않는 거죠. 아하. 그거는 이제 어떤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어디 이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지금 막 달고 계실 겁니다. 이 그럴 바에는 국민연금 다 없애버려라. 네. 그냥 사적연금 다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DC형으로 운영하면 되지. 국민연금 그게 뭐가 필요해? 네. 앞으로 뭐 몇 년생 이상부터는 앞으로 내지 말자고 하고 네. 없애버립시다. 하면 혹시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네. 거기 가장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예. 해야 되는 이유가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그러니까 뭐 법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 그렇죠. 법을 없애면은 자, 아니 국민연금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연금을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연금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하기사 노후 준비보다는 당장 그렇죠. 네. 그것만 이제 신경 쓰죠.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건강한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밥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한테 밥과 사탕을 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먹어라. 예,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뭐 학교에서는 밥이 좋다고 배웠겠지. 네. 당장 보이는 게 사탕, 마시멜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시멜로 그 우리 실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걔는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입에 단 걸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연금 선진국들을 보시면 은퇴 선진국들은 연금을 사회 초년생부터 강제해서 그걸 꾸준하게 불입해가지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놨어요. 물론 이제 개인연금, 사적연금 같은 거는 이제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아예 강제적으로 그렇죠. 노후 준비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해요. 국민연금은 안 내다 내달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자동으로 떼가죠. 그렇죠. 근데 개인연금은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을 때 안 내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인출해버리고 해지해버리고. 이래서 실제로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이거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장 자식 학원비랑 네. 국민연금 보험료 택하십시오 하면 당연히 학원비부터 내시겠죠. 그러니까 뭐 주거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가 일정한 제도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거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행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올드 버전, 뉴 버전, 국민연금을 나누는 게 답이다. 이거는 한 5, 60년 동안은 공존을 하더라도 네. 뭔가 조금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DC형으로 하더라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하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수익률에만 그 연동을 시켜버리면 네.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라든지 이럴 때 또 그분들은 또 노후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용은 국가가 해주는 거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수익들을 지금 국민연금도 보면은 운영하듯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하고 국가가 1,000조, 2,000조를 굴리는 거 하고는 또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온다 하더라도 뭐 전체 이 사회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다. 예, 필요하죠. 그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2030 세대, 20대, 30대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 네. 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젊은 세대니까 국민연금 많이 그동안은 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왜 이런 불신 현상 이렇게까지 심할까요? 뭐 지금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거 사실 언론에서 무슨 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다룬다 이게 아니라 이게 팩트거든요.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연금이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죠. 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9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어차피 빈 곳간에서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그래서 빨리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30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연금 제도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일한 대로 소득 대체율 50%까지 올리는 안이 나오면 사실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내느라고 30년간 더 허리는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하는 2030에게는 오히려 더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근데 또 이게 미래 세대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라는 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그 20, 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75.6%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 10명 중에 7, 8명이 불신한 거고요. 나머지 2, 3명은 모르는 거예요.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뼈를 때리셔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요거는 21대 국회가 2024년 5월 말까지 임기여서 네. 22대 국회가 6월부터 이제 임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민 대표단이 투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22대 국회에서 할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 또 달라지는 내용 가지고 그렇죠. 이영주 대표님이랑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